자, 이번에 우리가 볼 작품은 조선 후기에 나온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는 뭐냐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낙락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이걸 평시조라고 해요. 딱딱 사음보로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설시조는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대. 바탕으로 하지만 중간에 랩을 하듯이 길게 늘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국인들이 선생님이 중학교 다녔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데뷔했거든요. 서태지 알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우와, 어떻게 알지?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데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선생님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였는데 중3이었나? 고1이었나? 하여튼 뭐 그때예요. 그때 1년 내내 길거리에서 서태지의 데뷔곡 난 알아요. 1년 내내 그냥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랩을 하다니? 알고 봤더니 우리 민족은 랩을 원래 엄청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설시조예요. 중간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막 나갑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료들의 모습을 풍자해요. 자, 풍자의 주된 초점이 등장해요. 풍자는 비꼬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비꼬느냐? 냉소적으로 비꼬는 것입니다. 자, 이게 풍자죠? 냉소적으로 비꼬입니다. 두꺼비가 거름떠미요. 거름이 뭔지 알아? 거름? 농사 지을 때. 그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 그거 다 모은 다음에 또 막 낙엽, 나뭇잎 이런 거 다 모아서 흙이랑 막 섞어서 썩히는 거야. 그 굉장히 더러운 거죠. 그 위에 파리 한 마리를 딱 물고는 두꺼비가 폴짝 뛰어 올라가서 탁 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거야, 이 두꺼비는. 그리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빼앗는 거죠. 자, 그래서 풍자의 주된 초점은 두엄 아래, 두엄이란 말은 거름더미 아래로 굴러떨어진 두꺼비가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나 치졸하고 망가진 모습. 자, 두꺼비가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나 치졸하고 망가진 모습. 이 두꺼비가 풍자의 대상이죠. 그래서 아주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상징합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죠.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나 치졸하고 망가진 모습,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풍자 단계예요. 권위를 추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두꺼비 자체를 웃기게 막 온몸에 막 걸음치를 한 모습으로 우스꽝스럽게 그려버리죠. 자, 단지 자신이 재빠르게 위기를 모면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며 오만한 태도.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걸 뭐라고 하죠? 자화자찬한다. 자, 따라서 이 글에서 나타나는 두꺼비는 어떤 존재냐?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 두꺼비를 딱 가지고 비판과 조롱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두꺼비를 비판하려고 이 시를 썼겠어요? 아니죠? 누굴 비판하려고 하는 거지? 탐관오리를 비판. 잘했습니다. 자, 탐관오리를 비판하려고 지금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럼 탐관오리는 도대체 어떤 놈인데 이중성이 쩌는 놈이에요. 자, 어떤 이중성이냐?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한 권력자의 이중성.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게 대해줘야 되지. 그치? 약한 사람은 돌봐줘야지. 근데 약한 사람한테 자기 힘을 부려갖고 뺏어. 강자한테 갖다 바치면서 막 이렇게 비굴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이중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자기 합리화를 해요. 야, 내가 엄청 날쌘 돌이어서 다행히 안 다쳤어. 너네 같으면 엄청 다쳤을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했대요.
자, 이해하셨어요? 자, 이것이 이 작품을 창작한 어떤 전체적인 개관이었습니다. 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이제 배경이 어렵죠. 자, 그래서 사회 부조리라든지 약육강식의 세태, 힘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막 괴롭히고 막 지배하려는 거. 학교에서 학폭 이런 드라마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의 참교육 봤어요? 안 봤어? 네. 참교육 보면 막 괴롭히는 사람들 근데 다 그게 실화였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네. 자, 바탕글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제, 백성들을 괴롭히는 권력자를 비판하는 것이죠. 자, 강자 앞에서 비굴하고 약자에게 군림하는, 군림은 위에 이제 지배하고 그 위에 올라서려는 거죠. 그죠? 권력자의, 자, 허장성세입니다. 허세예요, 허세. 그리고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은 뭐죠? 겉으로 착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나쁜 거죠. 그래서 위선이란 말을 뭐라고 하느냐? 이중성이라고. 자, 표현은 우스꽝스럽게 표현합니다. 이게 해학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해학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합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돌려까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풍자가 됩니다. 해학을 가지고 재미나게 표현하면 그냥 그거 끝까지 해학이에요. 그죠? 1학기, 2학기 반복해보세요.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다음은 오, 천재야. 이거 잘 아는데? 자, 나만 재밌었나? 나 그거 보고 되게 웃었는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다음은 또 2학기. 1학기 다음은 여름방학이야. 이렇게 하는 유튜브에서 쇼츠를 봤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해학이죠. 코믹이라면. 그죠? 근데 풍자는 돌려서 까는 거야.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임금이 허영심이 있는데, 이 재단사 둘이가 딱 붙어가지고, 이것은 세계 최고의 원단으로. 근데 착한 사람의 눈에 잘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해가지고 나중에 행차를 하는데 벌거벗은 상태로 탁 나갔죠. 그 얘기 읽어봤어, 어렸을 때? 네. 자, 그게 풍자죠. 자, 풍자를 통해서 대상을 우습게 만듭니다. 그죠?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우스꽝스럽게. 당대 사회 문제를 동물 관계에 빗대었습니다. 그죠? 그게 우회적이라. 빗대어서 드러냈다. 다른 걸로 비유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직접 비판.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나쁜 탐관오리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말하는, 비판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저 청운중 학생들은 100문제를 다 풀고 가야 돼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훨씬 나은 겁니다. 자, 시의 짜임 초장 보세요. 초장. 그래서 시조는 기본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초장에 보면 두꺼비가 파리를 잡고 두엄 위에서 권위를 부립니다. 약자를 괴롭히며 높지만 더러운 곳에 앉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뒤로 이제 돈을 받아 먹는 것을 부정부패라고 하죠. 그죠? 뇌물 받아 먹는 거 있죠. 자, 더러운 곳에 앉아있다. 자, 그랬는데 백송골입니다. 하얀색 송골매, 매예요. 그러면 이 두꺼비 같은 거 잡아먹죠. 그죠? 매가 갑자기 탁 떠오르니까 깜짝 끔찍해가지고 풀쩍 뛰다가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거름더미에서 떼굴떼굴떼굴 굴러갖고 온몸에 이제 치를 한 거죠. 자, 두엄 아래로 자빠진 두꺼비입니다. 자,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해학적이죠. 웃기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풍자를 하는 거죠.
비꼬고 조롱하여 비판한다. 이것이 풍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2호점이 있는데 2호점에 가서 이제 이 수업을 했더니 풍자가 누구야 했더니 지축중학교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TV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얘기 저번에 했었나?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TV에 나오는 사람 말고 이 풍자는 비판하는 거죠. 자, 종장입니다. 자신의 몰골이나 지위가 싹 망가졌죠. 온몸에 그 칠을 하고 있음에도 내가 날렵하다고 자화자찬. 오만한 존재. 오만한. 그래서 자기 합리화 그리고 허장성세 줄이면 허세를 부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그 본문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 그 뒤에 보면 이제 문제를 풀이해야 되는데 문제 풀이는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요 문제 풀이한 거 다 검사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작품 보겠습니다. 지은이는 몰라요. 보통 이 사설 시조는 다 작자 미상입니다.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두꺼비가 파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힘을 비교하자면 파리보다 두꺼비가 세고 두꺼비보다 누가 더 세죠? 백송골이 세다. 두꺼비가 파리를 딱 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뛰어 올라 앉았다 이 소리입니다. 치달았다.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그러니까 건너산을 쓱 봤는데 갑자기 매가 한 마리 확 떴단 말이에요. 가슴이 끔찍하여 깜짝 놀라 이 말이죠. 그래서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자, 여기까지의 화자가 바로 관찰자예요. 그래서 약자를 괴롭히다가 강자 앞에서는 약자가 돼서 그래서 화자가 관찰자로서 두꺼비의 이중성을 비판하죠. 다시 말하면 위선을 비판하는 것.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랬다가 모쳐라 했습니다. 자, 모쳐라는 때마침이라는 뜻인데 아까 시조의 마지막 줄을 우리가 종장이라고 했죠. 종장의 첫 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종장의 첫 구는 주로 어떻게 한다 했어? 배운 적 없나? 시조? 종장 첫 구. 종장 첫 구. 자, 삼음절로 고정해야 됩니다. 대체로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어요. 종장의 첫 구. 그래서 모쳐라 합니다. 뭐 어즈버 원래는 어즈버 이래서 어즈버가 뭐냐면 아라고 하는 감탄사를 세 글자로 이렇게 늘려놓은 우리나라 고유어예요. 어즈버 이 말은 원래 이렇게 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세 글자짜리 삼음절짜리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시어가. 그래서 사설시조가 중간에 길죠.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이런 식으로 막 쭉 길게 마치 오늘날 랩을 하듯이 길게 느려진다. 확장적 문체를 사용해서 재미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모쳐라 날랜 나인이 망정이지. 그죠? 오만하고 허세를 부리죠. 어혈질 뻔했구나. 어혈이란 말은 피멍이란 뜻이에요. 하마터면 피멍 들 뻔했지 뭐야. 나 되게 날쌔지. 착지 점수 10점 만점에 10점 해서 이렇게 탁. 나 착지 잘했지. 온몸에 다 칠해놓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두꺼비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게 행동하는 이중적이고 아주 부조리한 모순된 모습을 드러냈다. 백성을 보고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쳤죠. 비굴한 모습. 근데 파리를 딱 물고는 더럽게 모은 부정축제한 재물 위에 앉아있는 것을 비유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설시조 다 봤습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하죠? 자, 백송골은 하늘을 나는 맹금류입니다. 바로 뒷페이지에 보면 맹금류. 맹금류란 말은 맹수가 뭐죠? 맹수.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을 짐승 수자를 써요. 맹수, 그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맹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날개 달리고 두 발로 다리가 두 개고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그 동물을 날짐승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금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 금수만도 못한 했을 때 금수라는 것은 짐승이란 뜻이죠. 그래서 맹금류라는 것은 아주 사나운 새란 뜻이에요. 맹수는 아주 사나운 짐승이란 뜻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참 아까 빼먹었네. 종장에 아까 화자가 여기서 바뀌어요. 모처라 날랜 나이니 망정이지 어혈질 뻔했구나. 여기는 관찰자에서 두꺼비로 화자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화자가 이동했다는 말은 화자가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관찰자가 두꺼비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두꺼비가 화자로 등장해요. 와, 내가 이렇게 날샜으니까 망정이지. 하마터면 피멍들 뻔했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자가 이동했다. 변화했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화자의 변화, 이동, 변화됐다. 관찰자에서 두꺼비로 바뀌었다. 자, 두꺼비. 그래서 아까 이 백송골은 무서운 존재죠. 그죠? 그 다음에 두꺼비는 우스운 존재야. 허세와 당황, 그리고 어설픔이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입니다. 두꺼비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불쌍한 존재. 백성을 의미하죠. 자, 두꺼비가 백송골이 떠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자, 먹이인 파리를 물고 냄새나는 두어미로 치달아 올랐다. 자, 그래서 파리는 파리를 문다. 백성을 수탈한다. 수탈을 한다는 것은 빼앗는다는 소리야.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는다. 두엄입니다. 부정축제입니다. 부정축제란 말은 더러운 방법으로 모은 재물 혹은 탐욕스러움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두꺼비는 심지어 욕심 덩어리야. 뒤로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막 나쁜 방법으로 전부 돈을 막 끌어모았어. 그거를 똥 거름 위에 탁 앉아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백송골을 본 두꺼비가 두엄 아래로 왜 자빠졌죠? 2번을 보시면. 자신보다 강자이니까. 그죠? 자, 그 밑에 2번을 보면 줄 그으세요. 자신을 먹이로 삼을 수 있는 백송골 때문이죠. 자, 거기 줄 긋고 쓰세요. 밑에 보시면 자신을 먹이로 삼을 수 있는 백송골. 여기를 줄 긋고 뭐라고 쓸 것이냐 하면 강자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 표현 페이지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자 앞에서 비굴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두엄 아래 자빠진 두꺼비가 한 말을 시조에서 찾았으면 모처라 날랜 나이니 망정이지 어혈질 뻔했구나. 이 말은 뭐냐면
마침 내가 날래서, 이 말은 날새서, 이 말이죠. 날새서 망정이지 멍이 들 뻔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따라서 풍자 표현은 뭐냐면 이 두꺼비가 부엄 아래로 자빠지는 것 자체가 풍자죠. 그래서 우습고 비열한 존재로 권위를 추락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조에 등장하는 각 동물이 누구를 빗댄 것이냐. 밑에 보시겠습니다. 자, 백송골은 중앙에 높은 관리를 상징합니다. 백송골. 그죠? 그래서 발톱만 봐도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독수리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두꺼비 있죠? 두꺼비. 예. 자, 두꺼비는 부패한 지방 관리입니다. 탐관오리가 무슨 말이냐면 탐욕스러운 관리. 그 다음에 오리는 잘못된 관리. 이 뜻이에요. 이게 탐관오리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을수록 백성들을 막 수탈하고 막 세금을 더 뜯어내가지고 조선이 그것 때문에 망한 나라죠, 사실은. 신분제를 제대로 계속해서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패하는 바람에. 원래 조선 초기에 한 200~300년간 그렇게 신분제가 망가지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 양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로 계속 유지되었고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이나 기본적으로 일반 평민들이 뭐 한 60% 이상, 그 다음에 노비들 해서 밑에 이제 더 중요한 생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 관리들이 백성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조선은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 파리 보세요. 파리.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동물에 빗대었을까요? 자, 줄 그세요. 관리들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하고 조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줄 그면 되죠.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밑에. 자, 줄 그세요. 인간 사회의 권력 관계와 약육강식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자들의 허세와 위선, 약자의 고달픈 처지, 이것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 비유적, 풍자적 표현 효과가 필요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설시조까지 다 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비판하고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